석입니다. 자, 올해 수능 국어의 방향성과 그리고 향후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지금 예비 고3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딱 이맘때 시험을 치를 선택형 수능에 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본 선택형 수능이 첫 시험이었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생들은 이런 형식을 잘 모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문학과 독서가 이제 45번까지 섞여서 나오는 구조였는데 공통 선택형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1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과 독서의 형태로 구성되고, 그리고 35번부터 45번까지 열합문항이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80분 구성이고 시험지는 마지막에 4쪽이 선택 과목으로 배치된 형태입니다. 어저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1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사실은 11월 모의고사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기를 저는 사실은 되게 바랬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주관이었는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배치가 쉽지 않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의 형식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실제 내년 수능을 위해서는 당연히 변화된 모의고사 형식으로 봐야지 왜 기존 형식으로 보냐 했더니 이미 학기 초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어쨌든 그만큼 학생들로서는 수능과 비슷한 형태를 접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 딱 6번밖에 없는 거죠. 공식적인 시험으로. 3월, 4월, 7월, 10월 달 여기까지가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3, 4, 7, 10. 그리고 중요한 시험 6월 달, 9월 달 평가원까지 합쳐서 공식적인 시험 딱 6번 정도의 시험을 치르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6번 갖고는 택도 없죠, 사실은. 재수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년에 실전을 공식적인 시험만 10번 이상 치르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어떤 이런 실전 형태를 보통 한 30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하고 재수행의 어떤 적응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재수행들은 올해 이와 같은 시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내년에 30여 차례의 실전을 거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 불과 6번의 시험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올해 수능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학생들 대부분의 한 80% 정도는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의 어떤 결정을 본다면 화법과 작문이 70%, 화법과 작문 선택이, 언어 매체 선택이 30%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언어 매체 선택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딱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렸을 때 1년 전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불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량이 적어도 해결 가능한 화법 작문을 대부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올해 1년 모의고사의 결과와 실제 수능을 보았을 때 동일 점수에서 어쨌든 언어 매체가 단 몇 점이라도 점수를 더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미 화법 작문 언어 매체의 어떤 표준 점수의 차이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언어 매체 쪽의 선택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에도 이미 상위권의 경우에는 언어 매체의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는 오히려 전체에서는 언어 매체가 30%밖에 안 되지만 1등급 내에서는 언어 매체의 선택 비율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만큼 단 몇 점의 표준 점수라도 유리한 걸 선택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언어 매체를 선택했을 때에는 공부량이 많아야만 득이 되는 거지. 뭐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되면서 그냥 언어 매체 선택했다가는 뭐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과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공부의 정도를 잘 생각해서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언어 매체와 합법 작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겨울 내에는 고민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내년 3월에 첫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해서 겨울 방학 때 그 방향성대로 밀고 가야죠. 물론 내년 3월 이후에도 한 1, 20% 정도는 올해의 경우에 봤을 때 변화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일관되게 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에 자녀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또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라.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원 선생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학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수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시험이었고, 뭐 이제 부모님들은 내년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평가원 보도, 그리고 언론 보도, 오전하고 낮에, 그리고 제가 저녁 6시에, 종로 대표이사 임성호 실장이 나와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같이 봤어요. 국어 난이도에 대해서 평이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분석했을 때에는, 저도 좀 게을러서 그때 다 분석한 건 아닌데, 하여간 독서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만만치 않다. 이렇게 했었는데, 언론 보도에서 평이하다. 심지어는, 대표이사란 분이 나와서, 자기네도 분석을 했고, 작년 수능보다 오히려 조금 더 쉽다. 그래서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7시 반부터 등급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등급컷이.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줄었지만, 그리고 초고난도 문항도 배제됐고, 그래서 평가원이라든지 언론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글은 짧아졌지만 정보는 대단히 압축적이었고, 따라서 정보 간의 관계라든지 추론을 따져야 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글이 길면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잘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친절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내용 이해가 되는데, 이번엔 글이 짧았어요. 짧은데 내용을 압축적으로 싫다 보니까 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친절한 글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힘든 글이었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사실은. 다 어려웠습니다. 독서 원론 제시문을 빼놓고 세 지문이 다 어려웠어요, 사실은. 다 짧았지만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눈높이의 기준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과 평가원에서 계산을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선택 과목도 사실은 이제 선택 과목부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조금 평이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멘탈이 일단 거기서부터 불안불안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독서에 가서 완전 터져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마 부모님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2단락 정도 보시면 이게 과연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전공 서적에 나올 만한 글인데 이걸 지금 이제 올해 학생들에게, 예전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배경 지식과 무관하게 살아온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해결한다는 건 사실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 문항이 절대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계속해서 지속되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올해 유난하게 어쨌든 더 독서에서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 등급 컷을 좀 보시면 그래서 올해 6, 9월의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격적이시겠지만 9월하고 수능의 어떤 등급 컷만 비교해 보면 도대체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지만 평가원 좀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모의 평가를 보는지 사실은 저는 잘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거 전국에 방송돼도 상관없는데 평가원 관계자 보셔야 돼요. 왜 모의평가를 봐서 오히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저는 사실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흐름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보통 80점대 후반부터 90점대 초반까지의 흐름이고, 이게 이제 최근 5, 6년 이상의 어떤 전개된 흐름이었어요.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엄청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됐죠. 차라리 이걸 안 봤으면 그냥 요 흐름에서 출제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쉽게 출제해놓고 수능에서는 난이도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가원의 기조에 맞춰서 평가원의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저는 한마디로 엿먹이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상을 했죠, 이것을.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절대 이 흐름에 속지 마라. 분명히 수능에 이번에 어렵게 나온다. 그럼 왜 9월 모의평가에 쉽게 냈을까? 9월 모의평가에서 쉽게 내면 실제 수능에서 조금만 어렵게 내더라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많이 높이고자 하는 평가원의 작전이다. 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상 난이도 지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사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거는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요 수준이라도 사실은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어렵게 나왔다가 수능도 어렵게 나오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저기 2019년을 제가 의도적으로 실어놓은 거는 아마 언론 보도에서 어머님들도 아마 3년 전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정말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래서 평가원장이 사과 성명을 냈었어요, 그때. 국어 영역을 너무 어렵게 출제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내 과정에서 출제하고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 딱 불과 3년 전에 평가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딱 3년 뒤에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수능에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자, 첫 번째는 어쨌든 기본기고 독해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1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십수년 이상 동안에 어떤 갖추어진 어떤 언어 습관들을 논리적인 형태로 바꾼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가다듬고 수능에 맞춰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책을 읽은 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책도 많이 안 읽었고 배경 지식도 떨어지고 글 읽기 능력도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1년 동안에 과연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하진 않지만 되게 힘든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저는 강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강요를 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라고 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학생 스스로가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외부에서의 압력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주 훈련, 몇 달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인식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학생 스스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죠. 다만 학생들이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생들 자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공부합니다. 고3 수능 공부의 절반은, 국어 공부의 절반은 기출인데 나머지는 이제 EBS하고 나머지 기타 문제인데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독해력과 문제 해결을 쌓는 형태로 기출을 공부하라.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계적 학습입니다. 체계적, 단계적.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3단계만 공부해요. 문제만 푸는 거죠. 이걸로 실력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월드컵이 열리는데 학생들은 지금 평가전을 치르려고 해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 국가대표를 소집하면 실전을 뛰지 않거든요. 웨이트를 하고 러닝을 합니다. 내년에 1년 뒤에 시합을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야 돼요. 단계를 뛰어넘거나 단계를 바꾸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학생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관심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나투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방향성대로 수업을 끌어 나갈 겁니다. 단순하게 겨울 윈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까지, 왜냐하면 윈터의 완성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 이건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정리하고 필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분석 능력을 키우고,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근거를 자기 스스로 분석해보고 점검하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풀이에서 벗어난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노트라고 해서 직접 학생들이 재구성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정.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틀린 걸 직접 자기가 다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어 공부라는 게 문제를 풀고 틀린 걸 확인하고 이런 식의 공부에서 벗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테스트까지. 매일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겨울 내내 끌어갈 것이고, 문제는 겨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끝은 내년 수능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수능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학생들의 성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수거해서 직접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첨삭 또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달고 이제 분석해주고 안 되는 학생들,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은 따로 점검을 하는 이런 형태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죠. 이제 올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이제 쉬워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쉬워질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평균치의 흐름으로 다시 수렴되는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이 2017년 이후에 지속적인 흐름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난 시험이 몇 개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요 내에서 수렴된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도 절대 쉽진 않거든요.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시험이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치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이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 정도 흐름으로 다시 내년에는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 그럼 저희 수업할 때요. 예. 언내랑 하작이랑 나눠서 수업하시나요? 네. 겨울에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따로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별도로 따로랑 이거 끝나고 아니면 다 추가로 받아서 하시나요? 그 이후에, 윈터 이후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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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은 수학과 선생님 모시고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듣겠습니다. 예.